아니 일반적으로 당신 아르바이트 해봤죠? 하루 정말 열심히 8시간 일해서 얼마 받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받습니다. 근데 이거 고작 2시간 일하고 얼마 받으셨어요? 10만원 받았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 예,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나의 미필적 고의를 자백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내가 만약에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많은 분들이 되게 나쁘게 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니,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거기서 돈을 수거에다가 주는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다니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는 정말 아르바이트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타겟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 혹은 경제적으로 급박해가지고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구하는 업체들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가지고요, 구인구직 광고를 올립니다. 그러면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곳에 올라온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합니다. 당근마켓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그 알바천국, 알바문,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이트에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실제로는 그냥 문자 띡 하나 와가지고 그거 눌러보면은 연결이 돼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진짜 있는 업체처럼요, 알바문, 알바천국 이런 정식 사이트에 상호, 그러니까 회사명을 넣어놓고요,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회사 소개도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업무 담당자 연락처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게 당연히 정상적인 회사겠거냐고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채용 담당자다 라고 하면서 채용 절차가 진행이 되는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냐, 대부분의 경우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금융기관에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저축은행입니다, 뭐 1금융권, 2금융권은 아니고요, 3, 4금융권인데 저희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지금 자기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어서 계좌 이체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 은행 직원으로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다가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라고 설명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혹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동산 관련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입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대부분 다 실제로 현금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많이 모르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경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매할 때요, 경매 돈은 우리가 계좌이체를 안 됩니다. 경매 법원에 현금 들고 가야 돼요, 혹은 수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적인 조문들을 보여줍니다. 자, 보셨죠? 실제로 경매 법정 갈 때는요, 현금 또는 수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동산 낙찰, 부동산 경매를 대신하는 회사인데 의뢰인들이 자기가 시간 내가지고 현금 수표 들고 직접 법정에 갈 수 없으니 우리가 그거를 갖고 대신 가서 입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고객한테 가서 입찰 보증금, 낙찰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우리한테 전달해주면 됩니다 라고 들으면요, 그럴듯하죠? 여러분도 아마 제가 만약에서 설명드리면서 얘기하면 그럴듯하다고 해서 속으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분들, 20대 초반 이제 막 일을 시작했고 다른 곳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는 분들은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현금 가져오세요, 전달하세요 이러면 이상하게 여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수법이 조금 진흥화돼서 처음부터 그렇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 우린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동산 경매 업체입니다. 오늘은 임장을 가야 됩니다.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요, 거기 가셔가지고요, 거기 주변 부동산 사진 찍어주시고 그 근처에 초등학교가 뭐가 있는지, 중학교 뭐가 있는지,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얼마가 되는지 현황 조사하셔가지고 보고서 써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주면 10만원, 그렇게 한 달 정도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정말 정상적인 부동산 경매 업체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누구누구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경매 보증금을 실제로 제가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 일이 잡혔네요. 어디 가면은 고객이 누가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어느 업체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시고요, 입찰 보증금 받아다가 저한테 전달해주면 됩니다. 누가 봐도 속을 수 있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현금 수거책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검사님, 판사님, 저는요 정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알았으면 했겠습니까? 라고 많이 주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주장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미필적 고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게 아 이거 정말 보이스피싱이지, 정말 나쁜 거야, 내가 그 사기에 가담하고 있어 라는 걸 내가 확정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라는 의심을 갖고 있으면
하면서도 계속 그 업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로 미필적 고의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거책, 전달책으로 수사를 받게 됐으면요, 경찰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채용할 때 가서 면접도 보고 하는데 면접 없었죠?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이상했네요. 사실은 그 당시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후적으로 경찰이 이거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상하게 느껴진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보고 뭐 이런 거겠죠? 아니 일반적으로 당신 아르바이트 해봤죠? 하루 정말 열심히 8시간 일해서 얼마 받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이거 고작 2시간 일하고 얼마 받으셨어요? 10만 원 받았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 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나의 미필적 고의를 자백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도 조심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내가 대부분의 경우에 몰랐다라고 말을 해도 유죄가 첫 번째 이유는 이 미필적 고의라는 것 때문이고요. 사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이유 같아요. 법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피해는 발생했어요. 피해자가 있습니다. 몇 억씩 피해를 봤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그 본범들이 잡힐까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거책과 전달책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지우게 하려는 그런 영향들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무조건 혐의 인정하고 합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실제로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요, 돈을 받아서, 현금을 받아서요, 보이스피싱 범들한테요, 계좌 이체한 경우, 송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혐의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99%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ATM 송금을 하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거 100만 원씩 송금을 하는데, 참고로 무통장 ATM 송금에 100만 원씩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명의 인적사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텔레그램을 보내줍니다. 자, 이름 두고 주민번호 뭐 요 인적사항 이용해가지고 돈 100만 원씩 10번 보내서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유죄가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무죄 주장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 이제 나오네요. 무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국민참여재판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법정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어째요? 판사 있고 검사 있고 변호사 있고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변호사가 판사님 이건 이런 겁니다 얘기하면 또 검사가 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서로 막 치열하게 대립하는 거, 실제 법정에서,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없습니다. 미국 법정에선 벌어져도요, 우리나라 법정에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하는 재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일반 국민들을 배심원단으로 데려놓는 겁니다. 배심원단들이 7에서 9명 정도 앉아있고 그 앞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 모여가지고요, 구두변론만 당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 입장에서도 변호사 입장에서도요, 그 배심원들을 설득을 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판사와 검사를 설득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를 받는 것보다요, 배심원 설득하는 게 훨씬 더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나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에 어떤 관련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 무죄를 받아야겠다 라고 한다면요, 저에게 연락 주셔가지고요, 국민참여재판 한번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만 마무리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 억울하게 연루가 되셨다고 한다면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유일한 탈출구, 무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신다면요,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